234년 8월 23일 오장원 새벽 4시 촛불 하나 종이 위로 그림자가 흔들린다. 한 남자의 손이 떨린다. 붓을 쥐려 하지만 떨어뜨린다. 제갈량이다. 54세 숨소리가 쌕쌕거린다. 그는 편지를 쓰고 있다. 유선에게 마지막 상소문. 놓지 않는다. 열이틀 후 그는 죽는다. 진영은 울부짖지 않는다. 질서정연하게 철수한다. 적군은 눈치도 못 챈다. 1790년 후 그의 이름은 전 세계 게임 캐릭터다. 밈이다. 천재의 상징이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 진짜 제갈량을 들어보세요. 제갈량이 다스린 촉각? 인구 94만 명. 그런데 조조의 위나라는 443만 명. 4.7배다. 근데 더 미친 건 제갈량은 이 94만으로 29년을 버텼다는 거다. 위나라를 상대로 5번 쳐들어가면서. 근데 말이다. 제갈량 하면 뭐가 떠오르나? 공성계, 빈성 위에서 검은 곳 타는 장면? 적벽대전, 바람 부는 거? 추가 삼고? 유비가 3번 찾아온 거? 맞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있다. 그 화려한 계략들? 전부 소설이거나 과장이다. 진짜 제갈량이 한 일? 역사책에서 각주 처리됐다. 왜? 너무 지루해서. 세금 개편, 농지 개간, 법률 제정. 누가 읽냐고. 당신이 모르는 게 있다. 제갈량의 진짜 천재성은 전쟁터에 없었다. 장부에 있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게 있다. 제갈량이 죽은 날 촉한 국고엔 군량미가 2년 8개월치 쌓여 있었다는 거. 전쟁 중인 나라가. 진짜 일어난 일은 이거다. 제갈량은 3가지 계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첫째, 법으로 부패를 죽였다. 둘째, 쌀로 전쟁을 이겼다. 셋째, 시간을 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그리고 그 3가지는 2000년 동안 묻혔다. 지금부터 파낸다. 왜 아무도 이걸 몰랐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역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 233년부터 297년까지 산 사람. 그는 제갈량을 싫어했다. 이유. 진수의 아버지가 제갈량한테 벌받았다. 그래서 진수는 제갈량의 화려한 군사작전은 써줬다. 적벽, 남만, 북벌, 드라마니까. 근데 내정은 10줄. 나관중이 14세기에 삼국연했을 땐 완전히 날렸다. 소설가가 세금 얘기 쓰나? 숫자를 보자. 삼국지 분량 배분. 적벽대전 208년 2400차. 내정 개혁 211년부터 220년까지 340자. 5차 북벌 227년부터 234년까지 8900차. 7대 1대 26. 이상하다. 제갈량이 촉한 총리로 일한 기간? 211년부터 234년까지 23년. 전쟁은 북벌 5번 합쳐서 총 480일, 1년 4개월. 22년이 사라졌다. 핵심 갈등, 화려함 대 지루함. 역사는 화려함만 기억한다. 근데 나라는 지루함으로 돌아간다. 타임라인 골격. 이건 208년 적벽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207년 겨울 용중에서 시작됐다. 1단계 207년부터 211년까지 준비, 유비, 형주 일부 확보, 제갈량 등용. 2단계 211년부터 220년까지 기반 구축, 익주 점령, 한중 탈환, 내정 정비. 3단계 221년부터 234년까지 전면전, 일흥 참패, 백제성 토굴, 북벌 5차. 판도는 이거였다. 약자, 유비군, 병력 2만 명. 207년. 땅 없음, 돈 없음, 잃을 것, 목숨. 강자, 조조군, 병력 83만 명. 208년 추정. 땅 북중국 전체. 돈 천하의 70%. 잃을 것 없음. 역사학자 리스레는 이렇게 썼다. 제갈량의 천재성은 진영에 있지 않았다. 진영 뒤에 있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그가 죽고 30년을 버텼다. 그의 군대는 그가 죽은 날 무너졌다. 1단계 물리적 압박, 법의 칼날. 214년 여름 성도. 유비가 막 익주를 빼앗았다. 유장을 몰아내고
도시는 혼돈이었다. 유장의 구신들, 부패 덩어리들, 20년 동안 착복, 요비의 신하들, 약탈 모드, 전리품이다. 백성들, 떨고 있다. 다음은 누가 주인이냐? 요비는 제갈량을 불렀다. 어떻게 해야 하오? 제갈량은 3초 생각했다. 법입니다. 요비가 멈칫했다. 그는 인덕으로 사람 모은 놈이다. 법. 그건 조조 스타일이다. 잔혹한.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다.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제갈량의 조치. 촉과법 제정. 법률체계 전면 제작성. 27개 조항. 형벌 8등급. 관리 부정부패 처벌 명문화. 상필벌 원칙 확립. 공 있으면 상. 과 있으면 벌 이해외 없음. 공개 처형. 입주 최고관리 4명 참수. 장안. 뇌물 수수 320만 전. 왕노. 군량미 횡령 12만 석. 양위. 살인교사. 2회. 직권남용. 데이터 증거. 입주 관리수. 214년. 1847명. 215년. 923명. 50% 감소. 216년. 412명. 78% 감소. 근데 이게 학살이냐? 아니다. 참수된 건 22명. 전부 중범죄. 해고된 건 1413명. 이유. 능력 부족. 살았다. 집으로 보냈다. 시각적 장면. 215년 겨울. 성도 감옥. 새벽. 이엄이 끌려온다. 장군이다. 요비의 핵심 측근. 죄목. 군량미 수송 지연. 핑계는 빚 때문에. 제갈량이 조사했다. 결과? 거짓말. 비는 왔다. 근데 수송은 가능했다. 그냥 게을렀다. 신하들이 말한다. 승상. 이엄은 공신입니다. 한 번만. 제갈량은 칼을 빼지 않는다. 붓을 든다. 판결문을 쓴다. 이엄을 파면한다. 평민으로 강등한다. 이엄이 울부짖는다. 승상.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갈량은 종이를 접는다. 눈도 안 마주친다. 법은 황제도 피해가지 못한다. 하물며 장군이랴? 이엄은 끌려나간다. 인용. 목격자 목소리. 입주 백성 왕위가 나중에 기록했다. 승상이 다스린 후로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자가 없었다.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았다. 관리가 백성을 때리면 다음 날 그 관리가 사라졌다. 우리는 두려웠다. 동시에 안심했다. 정체성 전환. 공신에서 죄인으로. 218년 봄 성도. 맹달이 있었다. 장군. 요비가 형주 시절부터 데리고 다닌 놈. 이전. 지휘. 의주태수. 녹봉. 연 2000석. 권력. 군사 8000명 지휘. 그가 법을 어겼다. 뭘? 백성한테서 세금을 2배로 걷었다. 착복했다. 제갈량이 조사했다. 이후. 지휘. 파면. 녹봉. 영. 권력. 없음. 맹달은 도망쳤다. 위나라로. 배신자가 됐다. 근데 제갈량은 그의 가족을 건드리지 않았다. 왜? 아버지의 죄는 아들의 죄가 아니다. 대화 장면. 맹달이 떠나기 전날 밤. 맹달. 승상. 나를 정말 용서 못하시오? 제갈량. 법이 용서 못한다. 맹달. 법이 뭐요? 종이 아니요? 제갈량. 종이가 사람보다 강할 때가 있소? 맹달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는 떠났다. 2단계. 정신적 압박. 쌀의 전쟁. 218년 가을. 한중. 전쟁 직후. 요비가 조조를 이겼다. 한중 전투. 대승이다. 장군들이 환호한다. 한중을 얻었다. 제갈량은 보고서를 본다. 표정이 굳는다. 고조 오프너. 더 끔찍한 건 한중이 폐허라는 거였다. 정책적 억압. 조조가 떠나면서 실행한 것. 초토화 작전. 농지 전소. 강제 이주. 농민 8만 명을 위나라로 끌고 감. 곡물 파괴. 창고 전부 불태움. 결과 한중 인구 11만 명에서 2만 3천 명으로 79% 감소. 데이터. 한중 식량 생산량 218년 70만 근. 촉한 군대 연간 소비량 2230만 근. 부족분 2160만 근. 이건 재앙이 아니었다.
파산 선고였다. 인용. 관찰자 관점. 촉한 장수 왕평은 나중에 이렇게 썼다. 한중을 얻었다고 좋아하는 자들을 보며 나는 알았다. 우리가 얻은 건 땅이 아니라 빚이라는 걸, 승상만 알았다. 그는 웃지 않았다. 정체성 전환. 군인에서 농부로. 218년 봄, 한중 양평관 근처. 병사 하나가 쟁기를 든다. 이름은 장호. 26세. 참전 8년차. 이전. 정체성. 군인. 무기. 창. 적. 위나라군. 이후. 정체성. 농부. 무기. 괭이. 적. 땅. 그가 불평한다. 우리가 농부냐? 제갈량이 나타난다. 손에 괭이를 들고 말없이 땅을 판다. 30분 동안 땀이 뚝뚝 떨어진다. 병사들이 입을 다문다. 제갈량이 괭이를 내려놓는다. 숨을 고른다. 내가 땅을 파는 이유를 아는가? 침묵. 이 땅이 너희를 살리기 때문이다. 칼은 적을 죽인다. 근데 쌀은? 쌀은 너희를 살린다. 무엇이 더 무거운가? 장호는 대답 못한다. 그는 땅을 판다. 3단계. 생존 수준 압박. 시간과의 전쟁. 227년 봄, 성도 조정. 제갈량이 북벌을 선언한다. 신하들이 폭발한다. 위나라는 우리보다 5배 큽니다.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일흥에서 진지 겨우 6년인데요. 제갈량은 지도를 편다. 바닥 표시. 가장 끔찍한 부분은 북벌 안 하면 촉한이 서서히 죽는다는 거였다. 숫자. 삼국 국력 비교. 227년. 위나라. 인구. 443만 명. 군대. 40만 명. 농지. 965만 명. 촉한. 인구. 94만 명. 군대. 10만 2천 명. 농지. 120만 명. 격차. 4.7배. 근데 매년 이 격차는 벌어진다. 왜? 인구 많음. 세금 많음. 군대 큼. 더 강함. 더 많이 먹음. 악순환. 정의적 펀치. 이건 전쟁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제갈량이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 227년. 신은 본래 초야의 백성이었습니다. 난세를 구차하게 살았죠. 선제께서 몸을 낮춰 3번 오셨습니다. 신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선제를 위해 구구한 목숨이나마 바치기로 했습니다. 북벌을 안 하면 선제의 뜻이 사라집니다. 촉한이 사라집니다. 신의 목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취약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나? 제갈량은 알았다. 이길 수 없다는 걸. 근데 갔다. 5번. 228년. 1차 북벌. 가정에서 패배. 마속 참수. 228년. 2차 북벌. 진창 포위 실패. 229년. 3차 북벌. 무도. 은평 점령. 유일한 성공. 231년. 4차 북벌. 식량 부족으로 철수. 234년. 5차 북벌. 오장원. 제갈량 병사. 영승사패 일무. 근대. 1단계. 새로운 세계. 같은 똥. 제갈량이 북벌 시작했을 때 그를 맞이한 건 승리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구체적 문제. 보급선. 성도에서 한중까지 722 산길. 수송비. 쌀 1근 보내려면 10근 소모. 적군. 사마해. 천재. 절대 안 싸움. 2단계. 우위 발견. 하지만 제갈량에게는 다른 이들이 없는 게 있었다. 시스템. 촉과법이 만든 것. 부패 없는 관료제. 세금이 국고로 들어옴. 둔전제. 군대가 스스로 먹임. 상필벌. 병사들이 도망 안 감. 왜 중요했나? 위나라군 40만 명. 근데 사마이가 제갈량 막으려고 동원 가능한 병력? 15만 명. 왜? 나머지는 오나라 막아야 하고 내부 반란 막아야 하고 국경 지켜야 하니까. 제갈량군 10만 명. 근데 한중에 집중 가능한 병력? 9만 명. 왜?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후방 걱정 없음. 효율성. 3단계. 체계적 지배. 타임라인. 228년. 첫 북벌. 농서 3군이 항복함. 조조 이후 30년 만에 위나라 땅 빼앗음. 229년. 무도. 은평 완전 점령. 촉한 영토 12% 확장.
231년 위나라군 3만 명 격파. 위나라 장군 왕상 전사. 겉보기론 패배다. 장안은 못 빼앗았으니까. 근데 숫자는 위나라가 촉한 막는 데 쓴 비용 227년부터 234년까지 연평균 동원 병력 20만 명, 연평균 군비, 촉한 국가 예산의 4.2배, 기회비용, 오나라 공격 불가, 7년 동안. 인용. 승리 선언. 중국 군사사학자 황런이는 이렇게 썼다. 제갈량은 전투에서 졌지만 전략에서 이겼다. 그의 목표는 장안이 아니었다. 시간이었다. 그는 29년을 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샀다. 3단계 반전. 상상 불가. 근데 절대 예상 못할 게 있다. 사마이가 제갈량한테 배웠다는 거다. 231년 여름. 기산. 제갈량과 사마의 대치 중 사마이는 나오지 않는다. 농성한다. 제갈량이 여자 옷을 보낸다. 사마이한테. 의미. 넌 겁쟁이다. 사마이의 장군들이 끌어오른다. 나가서 싸웁시다. 사마이. 안 된다. 장군들. 왜입니까? 사마이. 제갈량이 원하는 게 그거다. 40일 후. 제갈량은 식량 떨어져서 철수한다. 사마이가 진영을 돌아본다. 천하의 기제로다. 왜? 제갈량의 진영 배치가 완벽했다. 공격 불가. 방어 무적. 사마이는 그 순간 배웠다. 이기는 법이 아니라 앉는 법을. 249년. 사마이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조상을 제거한다. 권력을 잡는다. 쓴 전술. 제갈량식 공세적 방어. 적을 유인한다. 안 싸운다. 시간을 번다. 적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 265년.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운다. 천하통일. 아이러니다. 제갈량을 막은 사마이의 후손이 제갈량의 전략으로 천하를 먹었다. 현대적 영향. 경제적. 숫자가 말해준다. 촉한 멸망. 263년 당시 국고. 군량미. 28개월치. 병기. 100만 점. 금. 2000근. 은. 20만 근. 전쟁 중인 나라 맞나? 정치적. 사회적. 법치에서 구체적 영향. 송나라 왕안석. 1069년 개혁. 제갈량 촉과법 참고. 명나라 주원장. 1368년 법전. 상필벌 원칙 도입. 청나라 신장 개척. 둔전제 사용. 문화적. 상징적. 이건 세계에서 유일한 구별이다. 제갈량은 2000년 동안 욕 안 먹는 정치인이다.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베트남에서. 왜? 그는 약속을 지켰다. 유비한테 한 약속.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는. 그리고 죽었다. 승화와 성찰. 시간적 회상. 208년부터 234년까지 26년이 흘렀다. 208년. 약 80만 명. 234년. 94만 명. 증가율 17.5%. 전쟁 중인데도. 관리 부패 사건. 214년. 연 48건. 234년. 연 2건. 감소율 95.8%. 북벌 병력 손실. 촉한 7만 명. 위나라 12만 명. 제갈량 개인. 수면 시간 하루 평균 4시간. 직접 결제한 문서 일평균 20건 이상. 나이 54세의 사망. 과로사. 죽은 이들은 사라진 게 아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됐다. 법이 됐다. 전략이 됐다. 제갈량이 234년 8월 오장원에서 죽었을 때 군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강유가 명령을 내렸다. 철수한다. 10만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물러났다. 단 한 명도 도망 안 쳤다. 사마이가 쫓았다. 근데 촉한군 후위가 반격 준비했다. 사마이는 멈췄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는구나. 이게 중국 속담이 됐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달린다. 제갈량은 영웅이었나? 그렇다. 제갈량은 완벽했나? 아니다. 그는 마속을 잘못 썼다. 수만 명이 죽었다. 그는 북벌로 백성을 지치게 했다. 그는 너무 일했다. 54세에 죽었다. 어떤 이는 말한다. 그는 충신이다. 다른 이는 말한다. 그는 집착에 빠진 전쟁광이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다. 대개 둘 다다. 궁극의 명문장.
진짜 천재는 화려한 승리가 아니다. 지루한 승리다. 이것이 제갈량의 이야기다. 과소평가된 천재의 이야기. 법, 쌀, 시간의 이야기. 그는 거지 군벌의 참모였다. 그는 약소국의 총리였다. 하지만 시스템을 세우고 땅을 일구고 시간을 샀다. 그리고 운명을 다시 썼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갈량을 떠올릴 때 검은 고, 깃털 부채, 빈 성을 떠올린다. 근데 진짜 제갈량은 밤새 보고서를 읽고 둔전 계획을 짜고 법률을 수정하고 병사들과 땅을 파던 그 사람이다. 드라마틱하지 않다. 근데 그게 위대함이다. 이 전쟁과 부패의 시대에 제갈량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 답은 그가 출사표에 남긴 이 문장에 있다. 궁공진취, 사이후이, 몸을 굽혀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그친다. 바로 이거다. 화려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천재. 지루하지만 진짜인 유산. 이게 제갈량이다.